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기업은 설계와 제조를 모두 한 회사가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는 워낙 칩의 종류가 다양해서 설계와 제조가 분리돼도 되지만 메모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반도체 칩의 특징상 설계와 제조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칩의 성능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메모리의 경우는 표준화가 된 칩이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에 따른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기에 설계하는 회사 따로, 제조하는 회사 따로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칩을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만드는 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아무래도 칩의 설계 난이도도 시스템 반도체보다 낮은 점도 이런 환경 구축에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면 파운드리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5나노를 도입했고 EUV 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EUV 장비는 이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인데요. 파장 길이가 13.5나노미터에 불과한 극자외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미세 공정의 한계로 여겨졌던 7나노를 뛰어넘어서 2나노에서 5나노에 이르는 초미세 공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크기가 줄고 에너지 소모도 줍니다. 성능은 높아지고 웨이퍼 한 장으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어서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장비가 바로 EUV인데요. 이 한 대 가격이 무려 하나 2천억 원 정도죠. 이런 고강도 투자가 파운드리에서 가능한 이유는 파운드리가 기본적으로 범용 칩이 아니라 특정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든다는 특징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칩의 단가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칩의 단가가 비싸기에 최적의 공정, 값비싼 공정 구축을 통해서 성능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EUV 노광 장비 다음 버전인 High Numerical Aperture EUV, 쉽게 하이나 EUV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하이나 EUV 장비 도입과 관련한 파운드리 입장이 서로 차이가 나서 재미있는 얘기거리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파운드리에서 가장 처지는 인텔이 가장 먼저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인텔은 1.8나노를 통해서 올 하반기 칩을 내놓는데요. 이 1.8나노 노드의 하이나 EUV 장비를 활용하겠다는 보고를 밝혔고 이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이나 EUV를 활용해서 1.8나노 칩으로 수주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칩을 내놓겠다는 게 인텔의 보관인 것이죠. 이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인텔을 2030년까지는 포기하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식의 부정적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인텔이 TSMC 삼성보다 먼저 하이나 EUV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조 리더십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희박한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삼성과 TSMC가 하이나 EUV라는 최신 리소그래피 기술을 채택하기를 꺼리는 것이 인텔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좁은 창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TSMC는 하이나 EUV 장비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는데요. 일전에 이 하이나 EUV 장비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TSMC가 내렸다는 내용의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의 핵심은 하이나 EUV가 2나노 노드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세일즈하고 있지만, ASML이 그렇게 세일즈하고 있지만 이 하이나 EUV 장비는 공정 복잡성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1.4나노까지 기존 EUV 장비를 활용해서 멀티 패터닝 공정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하이나 EUV는 더 높은 소스 파워 때문에 포토 마스크의 마모를 가속화하는 단점도 지적했는데요. 눈에 띄는 대목은 TSMC가 인텔과 달리 조만간 하이나 EUV를 채택할 뜻이 없으며 2030년 또는 그 이후에나 이 장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나노는 물론이고 그 아래 단계에서도 하이나 EUV 장점이 별로 없다고 보고 빨라야 1.4나노에서 이 장비를 쓸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ASML은 처음에는 이 세미 애널리시스 보고서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철저히 무시했었는데요.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직접 나서서 하이나 EUV 장비가 기존 장비보다 우수하다며 반박하는 논평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마스크 마모를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일축했는데요. 그만큼 ASML이 속이 탄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이 하이나 EUV 장비의 경우는 장비 한 대 가격이 3억 8,5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5천만 원이 넘는 것이죠. EUV가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2배도 넘는 가격입니다. 제 아무리 값 중에 값, 그래서 수포로 통하는 ASML이라도 수요 업체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것도 가장 유력한 수요 업체,
TSMC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공정 실력이 반도체 제조 3강 중에 제일 못하다는 인텔의 경우 하이나 EUV 장비를 업계 최초로 6대 인수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TSMC가 삐딱선을 타게 되면 ASML도 애간장이 탄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 TSMC 입장에서는 세계 각지에서 지금 팹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에서 3나노까지 만들고 패키징 공장까지 짓고 있습니다. 2나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팹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만들고 있고 아일랜드 독일에서도 지금 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정 기술력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은 TSMC 입장에서는 가급적 이전 장비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나 EUV 리소그래피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TSMC가 보류함으로써 이 수익 지표를 더 건전하기로 최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2나노부터 삼성이 3나노에서 채택하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공정을 처음으로 2나노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정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탓에 수율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이나까지 도입할 경우 공정을 구축하면 이 하이나 EUV 장비로 공정까지 구축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고객인 팹리스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꾸는 것도 부담인데 하이나 EUV 도입으로 인해서 TSMC 수율까지 낮아지게 되면 공정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TSMC로서는 하이나 EUV 도입을 미룰 수 있으면 가급적 미뤄서 그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럼 삼성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도 2나노 양산은 내년인 2025년 할 것으로 지금 로드맵상 나와 있는데요. 이 삼성도 TSMC처럼 기존 EUV로 2나노는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에서도 삼성도 빨라야 2027년 이후에 하이나 EUV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TSMC가 하이나 EUV 장비 도입은 가장 미온적이고 그 다음이 삼성,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제조 기술력이 가장 후퇴했다고 여겨지는 인텔인 점이 눈에 띕니다. 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지만 삼성이 EUV 장비를 받아들일 때도 사실은 TSMC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판도와 메모리 판도를 바꾸는 데 실패했었죠. 메모리 쪽은 사실 더 심각한데요. 삼성은 이 경쟁사보다 EUV 장비를 메모리 공정에 가장 빨리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DUV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쓰고 있는 마이크론의 냉정히 보면 기술적으로 사실 추격을 다 허용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미 시장에서는 밀도 측면, D램의 밀도 측면에서는 트랜지스터 밀도 측면에서는 마이크론이 삼성 D램에 비해서 나으면 낫지 처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봐도 앞선 장비, 선진화된 장비를 먼저 받아들인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 제조 능력에서 경쟁사를 앞선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올해인 2024년에야 EUV 장비를 D램 생산 라인에 도입하게 됩니다. 10나노급 5세대 공정까지는 DUV로 칩을 만들었던 게 마이크론인데요. 10나노급 6세대 공정부터 EUV를 사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실 공정 기술력이 가장 우수한 기업은 장비 도입을 미룰 여지도 가장 크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력이 딸릴수록 장비빨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다만 이런 일반론도 이 최첨단 공정, 이제는 무어의 법칙 구현이 어려울 정도의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장비 도입이 늦춰지는 것도 설사 선두주자라도 그만큼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텔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린 쪽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이죠. 다만 인텔은 올해 곧바로 하이나 EUV 장비를 공정에 적용해서 칩을 양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EUV 장비를 활용해서 칩을 양산하기 시작한 것도 지난 연말인 2023년 말입니다. 얼마 안 됐죠.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인텔은 지난 연말부터 EUV 장비를 활용해서 메테오 레이크 CPU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고작 EUV 활용 1년 만에 올해인 2024년 말부터 하이나 EUV 장비를 공정에 도입해서 MS 마이크로소프트 칩을 만들겠다는 게 인텔의 계획입니다. 이게 잘 될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이나 EUV 장비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3사의 서로 다른 셈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